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 유가는 상승했지만 우리 시장은 유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엔비디아발 호재, 또 오늘은 리사스 AMD CEO의 방한까지 더해지며 연일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 이어 오늘도 시장 전반이 빨간불 켜내면서 3.93% 오른 5,8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1.93% 오른 1,1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부터 5,700포인트 선을 넘어서며 강하게 출발한 코스피입니다. 어제 장 막판에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은 더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5,800선도 탈환해냈고 현재 시간 5,8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장중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다 장 막판에 약보합권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150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가 현재 시간은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1,160선 탈환도 계속 노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에 나섭니다. 대규모 매도를 보이던 외국인의 투심이 개선되면서 현재 시간 3,500억 넘게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2조 5천억가량 크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조 8천억가량 홀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시간 3,500억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2,600억 가깝게 순매도 보여줍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250억 넘게 소폭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관망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달러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80원대로 다시금 내려오면서 현재 시간은 0.03% 오른 1,48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하자 대한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대미투자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원전주가 일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으로 석유와 LNG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며 유가가 100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추후 미국행 발주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폭됐습니다. KB증권은 올해를 기점으로 미국과 서구권에서 원전 발주 구조가 구체화될 것이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초기 단계가 아닌 글로벌 원전 투자 흐름 자체가 재편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원전 관련주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미국 기업에 스팀 터빈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시간 3% 넘게 오르면서 10만 7,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요즘 들어 원전 모멘텀이 강한 모습입니다. 24% 넘게 오르면서 1,5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이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 중인 생산 거점 확정 사업에 현지 세제 지원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LS일렉트릭은 미국 유타주에 소재한 자회사 MCM 엔지니어링2가 현지 공공기관인 유타 내륙항만청으로부터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센티브의 핵심은 향후 25년 동안 사업 확장으로 발생하는 재산세 증가분을 최대 30% 감면받는 것입니다. 한편 LS일렉트릭은 총 1억 6,800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2,500억을 투자해 자회사의 배전반 생산 능력을 3배로 확대할 계획이고 공장 규모 또한 6배로 확장하며 오는 2030년까지 생산동 3개를 추가 건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캠퍼스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북미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글로벌 전력 인프라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LS일렉트릭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일렉트릭이 현재 시간에도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 가까이 오르면서 83만 6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I 초개인화 장기 제세 플랫폼 기업 로킷헬스케어가 자사의 AI 신장 질환 예측 솔루션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로킷헬스케어는 최근 자사의 AI 신장 질환 예측 솔루션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을 완료했고 상용화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18%에 달하는 고율의 로열티로 통상적인 바이오 의료기기 라이선스 계약이 한 자릿수 로열티에서 책정되는 것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선 이용자 1인당 약 5만 원의 진단 로열티가 발생하는데 미국 내 만성신장 질환 환자가 약 3,55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로킷 헬스케어의 우선 목표지인 시장 점유율 5%를 확보한다면 수천억 원의 고부가가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로킷 헬스케어의 주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킷 헬스케어가 현재도 상한가 이어가면서 12만 8,700원 선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투톱의 호재가 잇따라 나오면서 시장 전반에 온기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국제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우리 시장은 다시금 6,000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과 지켜봐야 할 종목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엔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히 현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은 3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그동안 계속 선물을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유의미한 이러면서 누적 잔고가 이제는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러한 전쟁에 대한 우려감을 이제는 좀 떨쳐내는 것인지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전력기기, 이 AI 관련된 사이클, 원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다시 AI 사이클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이제는 이란의 이 두려움, 긴장감을 좀 떨쳐내야 하는 것인지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오늘 또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고 미국이 이제 오늘 FOMC 회의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또 실적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도체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도 잘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또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계속 주주총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그것에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주총회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왔는지 오늘은 삼성그룹에 주목을 해보면서 각각 주주총회에서 나온 메시지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 SDI 이렇게 삼성의 주요 계열사, 주력 계열사들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오전에 주총데이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여기서 또 투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SDS, SDI가 어떤 상황인지 올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제일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삼성전자에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도 참석을 했고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X 부문장도 역시 참석을 해서 주주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 앞으로의 삼성의 방향성,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 반도체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것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저는 눈이 많이 갔던 이야기들, 귀가 쫑긋하게 세워졌던 이야기들을 몇 개 픽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전영현 부회장이 지금 삼성전자가 그전에는 단순히 반도체를 찍어내는 회사로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반도체 AI 사이클에서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이제 통합 솔루션, AI 솔루션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진화할 것이다 라는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실적이 올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AI 시설 관련해서 R&D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얼마 전에 연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우리가 잘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식의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그것을 궤를 같이 하는 시설 R&D 투자, AI 투자도
계속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게 좋은 실적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뭐 HBM이든 메모리든 D램이든 사기 위해서 줄을 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추진할 의사를 삼성전자에서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분기나 반기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이걸 3에서 5년 단위의 계약으로 길게 끌고 가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적이 3년, 5년 길게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 1, 2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4년, 5년까지 좀 이어갈 수 있게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역시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러면서 사업 가시성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실적이 저하된다거나 생산성이 저하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체결이 될지도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노태문 사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었던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삼성그룹 내 다양한 생산 라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삼성의 로봇 사업도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도 물론 나왔습니다. 자,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배당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기 배당으로 9조 8천억 원어치의 배당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1조 3천억 더 플러스 더 얹어가지고 추가 배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 삼성전자의 지금 뭐 예상하고 있는 배당 수준은 한 주당 한 9천 원 정도, 10,000원 가까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요건 계산을 하면서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삼성전자에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사수가 지금 AMD CEO가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지금 네이버에 방문을 했고 아마 이제 오후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방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생산 라인을 좀 같이 둘러본다라는 계획도 잡혀 있고 오늘 저녁에는 이재용 회장과 한남동에 있는 승지원이라는 곳에 만찬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이 늘 누군가가 중요한 귀빈이 오면 이렇게 함께 만찬을 하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저녁에 리사수 CEO와 이재용 회장이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뭐 AMD 이 리사수 CEO가 오늘 깜짝 발표 선물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AMD가 차세대 칩을 만들 건데 이걸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금 계속 부각되거든요. 테슬라가 파운드리 작년에 삼성전자에게 계약했죠. 애플도 했죠. 어제는 엔비디아 GTC에서 역시 그록3 LPU 삼성전자에게 맡긴다고 했죠. 이번에 만약에 AMD까지 파운드리 삼성에게 맡기게 되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완벽하게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이 리사수 CEO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계열사들의 주총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삼성전기와 삼성 SDS도 오늘 주총을 했는데 결국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기도 그렇고 삼성 SDS도 그렇고 다 AI로 지금 대동단결을 하면서 AI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AI 사이클이 강하게 도래를 하면서 MLCC라든지 FC BGA 같은 기판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삼성전기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삼성전기 주가가 그렇게 잘 가는 거고요. 앞으로도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거래선 매출 비중이 2025년 작년에 73%대까지 확장이 됐답니다. 기존에는 삼성의 계열사들에게 파는 이런 MLCC나 FC BGA가 많았는데 이걸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S는 주가가 아직 출발하진 않았는데 역시 삼성 SDS도 AI 인프라, 플랫폼, 솔루션,
이런 AI 쪽에 다양한 AI 풀스택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 AX 사업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6조가 넘게 현금을 작년 연말에 프리 캐시 플로우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걸 일각에서는 주주들에게 배당 많이 해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삼성 SDS는 지금 AI 인프라 투자를 더하겠다. 그리고 M&A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역시 주주총회에서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피지컬 AI 사업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으로 삼성 SDI가 주가가 아직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삼성 SDS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신세계에서 데이터 센터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신세계 INC가 상한가 갔잖아요. 삼성에서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오면 삼성 SDS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삼성 SDI도 오늘 역시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흑자 전환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주선 대표가 하반기에는 지금 삼성 SDI가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걸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얼마 전에 이 최주선 대표가 이재용 회장과 유럽 출장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럽의 여러 고객들과 좋은 이야기, 좋은 상황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 이러면 앞으로 수주 계약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저희가 엿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만들 거고 각형, 파우치형 모두 다 개발을 하고 있다. 모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심 많으시죠? 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쪽에 미국 쪽에 이제 ESS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가지고 있는 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한 15.2%의 지분 갖고 있는데 요걸 계산을 하면 지금 거의 10조 가까이가 됩니다. 요 10조 가까이 되는 돈을 북미의 ESS 투자를 드라이브를 걸면서 ESS 쪽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실적을 확보하겠다, 수익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ESS로 실적 받쳐주고 하반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내년에는 전고체 배터리 나온다. 이렇게까지 이 로드맵이 잘만 이루어지면 삼성 SDI도 충분히 좋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삼성 주총대회를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나토는 물론 한국, 일본, 호주의 지원도 필요 없다고 공개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며 동맹을 압박해온 기존 기조와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매년 수천억 달러를 들여 나토를 보호해왔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필요한 시점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동맹국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압박이자 호르무즈 연합 구상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국적 군사연합을 밀어붙이기보다 다른 형태의 지원 요구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평생 대통령이 이렇게 화가 난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저 또한 그 분노에 공감한다고 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규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또 시장이 잘 가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 골라주셨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돈 되는 sek터인 테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4에서 5% 급등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다시 100만 원 선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한번 출렁거렸던 반도체가 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전쟁에 대한 위험성, 긴장 이런 것들은 좀 떨쳐냈다고 봐야 될까요? 떨쳐냈다라기보다는 별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별개로? 예, 이제 우리가 AI 모멘텀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별개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18만 전자, 그다음에 네. SK하이닉스가 80만 닉스, 근데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쉽지 않을 것 생각. 예, 같아요. 이제 어느덧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서 시장 불안감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우리가 변동성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났던 게 삼성전자가 18만 전자, 하이닉스가 80만 닉스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모멘텀에 대한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증권사들이 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국내외 증권사 모두 공히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AI 모멘텀이라는 것은 전쟁과 상관없이 오히려 이번 전쟁 과정에서도 AI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돼 있다라고 네, 그렇죠. 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산업과는 일반적인 산업과는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 이하로 주가가 조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이제 20만 원,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100만 원 밑으로 간다라는 것은 글쎄요. 만약 그렇게 돼준다면 적극적으로 매매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18만 전자, 80만 닉스에서 못 사셨던 분들 좀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제 하는 사이에 다시 20만 원, 100만 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뭐 30만 원까지, 하이닉스는 뭐 한 150만 원 이상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소 저점에 매수하려고 했었던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20만 원이 서로 깨지거나 100만 원이 서로 깨지면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전쟁과는 다른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동 전쟁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면 출구 전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자, 저는 언제까지 이런 어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우리가 이제 저 PER이라는 부분들의 반응이 나타날 거냐? 4월 중순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그때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제가 4월 9일 그 중순이라는 네네네.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분기 40조 정도,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한 35조 정도 분기이익이 나타날 걸 보는데 그 성적표가 나올 때가 4월입니다. 4월 이제 성적표가 4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한 차례 더 레벨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에 다시 기운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열심히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오면 또 한 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뭐 오늘 선반영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지금 뭐 하이닉스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거론이 좀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워낙 지금 HBM과 관련해서 1등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1등을 매일 선생님이 칭찬하지는 않잖아요. 1등은 뭐 당연한 거고 좀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를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하죠. 그게 네. 이제 삼성전자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 160만 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KB증권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단은 재평가를 해야 된다. 아니 뭘 재평가를 하느냐? 재평가네요. 예, 뭐 리포트를 봤더니 역시 앞으로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더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닉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재평가. 지금 상태에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재평가예요. 제재 재평가. 예, 나쁜 것을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재평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꾸준히 관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오늘 또 후공정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저는 꾸준히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한 8%, 하나비전이 8% 오르고 한미반도체가 한 1.5% 오르면서 30만 5천 원 정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 가격대에서 오랜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주가 움직임만 놓고 보면 한미반도체가 별로 힘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네.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차트상 지금 가격대 30만 원대에서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면 여기서 한번 움츠렸다가 퍼졌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네. 향후에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는 한미반도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대표적인 두 종목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소장님이 체크하신 고르신 오늘의 탑픽 종목은 뭘까요? 반도체? 삼성전자입니다. 역시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1등을 하는 하이닉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 부분에서 1등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 3등 정도 했던 뭐 한 4, 5등 정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암담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친구가 다시 그 1등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그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빠르게 따라잡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거론이 많이 되고 선생님이 이제 칭찬도 많이 하고 얘 좀 공부 좀 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죠. 자, 좋은 모습입니다. 뭐 지금 이제 18만 원에 대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4월 달 곧 다가오는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40조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35조입니다. 40조, 35조 이 부분에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삼성전자 물론 조금 전에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HBM4 이번에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드러났고요.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 적재에서 흑재로 전환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로봇 등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둘 중에 누가 좋아라고 본다라면 뭐 다 좋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비교 우위에 있다. 저는 목표 주가를 증권가 평균이 30만 원보다 조금 낮은 27만 원을 1차적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20만 5,700원인데 27만 원까지 한 50% 이상 퍼포먼스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손절 라인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18만 원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네네. 17만 원을 깨면 손절 가능성도 일단은 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다시 또 많은 수급과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5%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 가격 27만 원으로 소장님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반도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또 돈 되는 섹터 뭘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원전입니다. 원전주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뭐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고 AI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중요했지만 전쟁이 나오고 나니까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탈중동이라고 그러죠. 중동에서 이런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글로벌 경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중동산 원유의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 기업 국가들, 근데 일본은 90% 정도 되고 있고요. 상당히 경기가 출렁출렁거린다라는 것이 다양한 전력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특히 원전 뭐 이런 쪽 원전 같은 경우 이제 안정적인 전력원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때마침
마침 한미 간의 원전 협력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 뭐 얼마 전까지 네. 원전 시장을 장악했었죠. 2026년 이후에 원전 시장에 큰 그 원전 시장이 열리는 건 미국이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약 25개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죠. 증권사에서 합산한 거 보면 SMR까지 포함해서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센터 스스로 전력원을 마련해라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퍼포먼스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원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원전주 같은 경우 뭐 2월 초순에 변동성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안정세를 찾고 우리가 이제 대장주들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원전주를 집중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전은 뭐 작년부터 계속 시장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한전 기술인데요. 한전 오늘 기술. 지금 17만 1,000원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한 15만 원부터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저평가된 원전주다라는 인식들이 한전기술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두예비를 원전주의 이제 대장으로 봤다라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한전기술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원전과 관련된 건설주들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를 두 번째로 보겠는데요. 네. 오늘 17만 500원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5.9%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현대건설은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뒤늦게 따라오는 이제 대우건설, 삼성물산 이런 네. 부분들도 원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전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 꾸준한 상승 흐름. 특히 이제 미국과의 원전을 협업이 된다라면 네. 웨스팅하우스와 협업을 했었던 현대건설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레코드 트랙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미국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현대건설이 가장 앞선다.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안에서도 이제 막 갈립니다.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원전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니면 원전을 시공해봤던 회사, 건설사 이런 쪽으로도 부각이 많이 되고 있네요. 오늘 현대건설, 대우건설 다 삼성물산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러면 원전주 중에 탑픽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어떤 걸로 공략해 볼까요? 참 많은 분들 답답하게 여겼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10만 원을 돌파를 넘어왔어요. 했는데요. 네. 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가스 터빈 새로 신규 수주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있죠. 근데 원전 쪽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미국 쪽 원전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얘네가 이제 보글이라는 미국의 3호기, 4호기 원전 하나에 한 원전에 3, 4호기를 담당을 했습니다. 압축기라든지 우리가 증류기 이런 것들을 납품을 했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열리면 두예빌이 가장 빠르게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는 거고 또 증권가에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리포트를 3월 달에 벌써 2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리포트가 없었던 부분들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이제 증권가에서 쳐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오늘 2,800원이 오는 10만 7,200원 나타내고 네. 있는데요. 저는 일단 목표가 13만 원을 좀 짧게 보겠습니다. 13만 원. 예, 13만 원으로 좀 짧게 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걸 돌파하면 새로운 이제 원전 모멘텀 워낙 지금 이게 우리가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기 네네. 때문에 13만 원 보고요. 손절 라인은 9만 5천 원, 10만 원이 좀 깨지면 일단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뭐 원전주 중에 대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잠시 쉬고 있다가 1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의 원전 협력, 우리가 대미 투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LNG 쪽이나 원전이 먼저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계약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또 한 번의 큰 모멘텀 받을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스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5,850포인트 선까지 왔습니다. 어느새 또 눈 깜짝할 사이에 5,900선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장중에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탄력은 줄었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장중에 5,865포인트 선까지 올라갔고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탄력이 조금씩 더 올라가네요. 1,16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합니다. 일단은 코스피에서 4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선물이 지금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조금 포지션이 바뀌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기관도 함께 화답을 하면서 2조 6천억 원 넘게 강하게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대기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강한 힘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돌파, 100만 원 돌파 다시 한번 달성을 해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또 종목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시장이 또 힘이 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지금 6%가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위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마이크론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잘 나올 것을 미리 선반영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전쟁 리스크를 좀 떨쳐내고 아예 분리되는 식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다인 되는 거예요?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 3월 4일 날 이 18만 원도 이탈이 되는 시점에서 네. 여러분들께 다른 건 몰라도 삼성전자도 사야 됩니다. 네, 이런 그렇게 말씀을 말씀해 드렸던 주셨죠. 거고 단숨에 뭐 20% 가까운 그러한 그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금방 있어요. 회복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끝난 건 아닙니다, 전쟁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 주총에 이렇게 20만 원을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뭔가 다 같이 으쌰으쌰 분위기를 내고 있다라는 거. 네. 작년 3월에는 아주 원성이 자제했지 않습니까? 작년 사과를 3월, 하고 네. 난리가 났었는데 주총에서는- 이제는 뭐 개인들의 그러한 그 응원 메시지까지도 전시해가면서 아주 그 좋은 그 흐름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번 주가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뭔가 어떤 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시장에 반영됐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완화가 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영이 돼주면서 그렇다면 역시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이 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미국 시장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필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틈만 나면 신고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키 맞추기도 이루어지고 내일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뷰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삼성전자도 역시 일정하게는 지금 뭐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도 당시에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0조 원대라고 예상이 됐고 연간 200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번 1분기에만 40조, 예. 뭐 242조인데 저거 또 어느 순간에 250조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단기적인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난 3월 4일 날 여러분들이 공략에 들어갔던 28만 원 이하 자리는 이제 쉽게 오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뭐 우리의 삼성전자 뭐 젠슨왕이 아주 땡큐. 뭐 땡큐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젠슨왕과의 사촌지간이라고 그러죠. 바로 리사 리사 슈 수, 예. 이 양반도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이제 만찬도 하면서 뭐 이 제2의 HBM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와 경쟁사인데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인으로 들어갔고 후발주자인 AMD와 또 손잡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거기에 파운드리까지도 같이 공유해 나간다는 걸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계속 호재성 제로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의 모습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만약에 전쟁이라는 어떠한 그런 돌발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이쁜 가격과
이 조정을 보여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제 무시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나왔던 자리였죠. 3월 9일 날. 그러나 이 3월 4일 날 이렇게 17만 1,900원에서 18만 1,000원을 회복을 시켜주고 마무리가 됐고 오히려 이 22만 8,000원을 넘어갔던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단기 이평선들 다 수렴시켜 놓고 다시 수급도 개선이 돼주면서 이렇게 상승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직전 고점 다시 또 돌파하러 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이런 부분이 뭐 빨리 종결이 되면은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가 100불 이하, 달러 인덱스 100 이하, 뭐 우리 환율 뭐 다시 또 1,500원 넘어가지 않고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들어왔고 내일은 이제 좀 뭐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프로그램 매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시장의 베이시스인데 3월 만기 끝나고 나서 6월 물들은 지금 시장의 베이시스가 오히려 백오데이션에서 정베이시스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급도 개선되고 실적도 뒷받침돼주고 모멘텀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전혀 동의할 필요 없다. 목표가 25만 원 계속 1차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공교롭게도 오히려 전쟁이 적절한 조정을 받는 계기가 됐고 오히려 물량들을 좀 털어내는 자리도 됐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실적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 실적이 더 잘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400원 후반대로 지금 1,490원 뭐 이런 대로 계산이 되면 사실은 단순하게 보면 이런 고환율 속에서 새로운 뉴 노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1,400원대 후반 1,500원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그건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일단은 내일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마이크론이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또 4월 초까지 기다려야죠. 삼성전자의 실적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을지 일단은 계속 고해보자라는 의견으로 25만 원 다시 한번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OCI 홀딩스입니다. 자, 이 OCI 홀딩스도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하신 그대로 19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12일 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한 종목인데 사실은 뭐 선두 주자였죠. 폴리실리콘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이익 개선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도끼 품고 이런저런 규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중국산 뭐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발 못 붙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비중국 폴리 웨이퍼 통합 공급망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출단만 한 25% 4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도 4,267억 원으로 추정이 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과 훈풍이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인들. 태양과 관련돼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유가가 물론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뭐 6, 70불대, 50불대로 가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이게 복원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유가가 뭐 80불대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의 대체제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면서 1차 목표가 19만 원을 오늘 그냥 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월봉상에서 이러한 장기 저항을 돌파하는 이 모습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고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거래가 실려주고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이틀 정도 숨고르기 잠깐 해주더니 어제 오늘 이렇게 또 고점을 돌파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뭐 20만 원 근처에서 좀 일부 이익 실현도 해도 되겠지만 23만 원을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 뭐 불과 일주일 만에 뭐 목표가에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는 거고 조금 기회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23만 원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OCI 홀딩스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세 번째는 뭘지 공개합니다.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도 요즘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건설 가더니 다음은 대우건설이 갑니다. 뒤늦게 이제 원전 관련한 네. 그러한 팀 코리아 이론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빅베스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부각이 됐지만 오히려 청산할 거 정리할 거 싹 했다. 기회였네요, 오히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안정적인 실적 호조세 그리고 뒤늦게 원전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요인들이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네네.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20일과의 이격이 벌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급등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오늘 뭐 상한가를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뭐 일부는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갭상승 나오면 일부 또 이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12,000원 직전 고점대와 이 5일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 이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요 근처에서는 이제 신규 진입이라든가 또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우건설도 어제 오늘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가격도 현대건설과 비교하면 아직 뭐 가격 반영 안 한 게 너무 많다. 그렇죠. 같은 원전 시공 이력이 있는 걸로 치면 대우건설도 좀 더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